네, 안녕하세요. 네, 에, 가나안 보살님은 인터넷 연결 상태가 나쁘시군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뭔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오늘 21강이에요. 인류 탄생과 고타마가 구담시예요. 고타마 시탈타를 고타마를 한자어로 구담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천지창조 했었잖아요. 우주. 시간, 수명. 오늘은 이어서 이 세상에 천지 창조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된 다음에 여성 중심의 모계 사회로 이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2022년 8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고 공선사 월인석보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튀르키예 LGS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이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꿨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튀르키예로 쓰기로 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해서 3계라고 한다. 그리고 무색계 하늘에 맨꼭대기 하늘, 비비상천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팔상도 이야기했었고, 오늘은 인간의 인류의 역사 시작과 고타마 구담시가 이제 전생의 왕이 돼서 이름이 민주왕, 평등왕이 되는 이야기. 인류의 시작은 모계사회였다는 것이 불교에서부터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는 교재로는 20번째 이야기예요. 인류 탄생과 고타마 구담시가 등장 하는데 바로 하지 않고 그 9장의 시간, 공간, 우주 이야기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돼요. 그래서 3개 우리 이제 더 이상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욕망이 있는 세계, 물질이 있는 세계, 물질마저 없는 세계. 그러나 이 위에 극락이 있다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고타마 부다가 어떤 식으로 출연을 하는가, 월인석고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처님 출연이 이제 인도, 지금은 네팔에 이제 카필라 룸비니가 있지만 예전에 한 나라였죠.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다 한 나라였어요. 그 카필라 성에서 아버지 정반왕, 어머니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고타마, 고따마, 시딸타, 시따르타 다 같은 말이죠. 6년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 것을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죠. 샤카 성을 쓰는 무니, 존귀한 자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역사적인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응심불이라고 해요. 본래 부처는 뭐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다.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뭐 이래서, 이제 법신불로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통 우리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는, 그 분을 이제 법신불이라고 하죠. 부처는 이러한 법신불에서 중생에 응해서 우리에게 나툼으로, 제가 나툰다는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나타나다, 나타내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쓰이고 있지만, 이 나투다, 그야말로, 몸을 나투다, 몸으로 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걸 나투다라 그래요. 훌륭하신 분들을. 뭐 보통 저 같은 일반인이 제가 뭐 정진원 선생께서 낮추셨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부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법계에 이제 수많은 부처님이 우리가 여태까지 월인 청강지고 9장 내용이 요번 그 현생에 천분의 부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천송이의 연꽃으로 피어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한 8번, 9번 그 이제 강의를 했었죠.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 부처님이 출연하는데 그 출연할 때 일종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겁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많이 갔지? 3세 겁은 이제 시간 단위예요. 아주 긴 시간. 그래서 이제 칼파라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을 한자어로 겁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세계, 과거의 시간을 장엄겁이라고 하고 과거에도 천분의 부처님이 출세, 세상에 나타나시고 현재를 현겁이라고 하는데 현겁에도 일천 부처님 또 미래의 성수겁, 성수는 별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그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3천분의 부처가 출연한다고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세에 3천불이 출연하는 그 법칙을 불조통기라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겁에 각각 천불열애로 나타나셔서 삼천열애인데 과거 장원겁에는 이름이 다 있어요. 천분의 부처님이. 화광불부터 비사부불까지 천열애가 계시고 현재를 명현겁이라고 그랬는데 구류손불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칠불에서 누지불까지 천열애. 미래 성수겁에는 일광불부터 수미상불까지 천열애. 이렇게 해서 삼천열애가 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중생을 교화한다. 그래서 과거 장엄겁에는 성주, 괴공, 그래서 20, 20, 20, 80도겁. 그리고 천불이 이제 화강불부터 비사부불. 현재 현겁도 성주, 괴공, 20 곱하기 4, 80겁. 미래 성수겁도 성주, 괴공.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3세에 성주, 괴공 할 때 머무를 주자, 그 주겁에만 출연하는데 중생들이 선업을 쌓느냐 악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최단 그 명하는 건 10살. 그 다음에 제일 긴 때는 84,00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그 시대에 중생들과 인연이 있는 부처님이 출연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우리 지금 현겁에는 100살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신 거죠. 현겁에 많은 현인이 나타나서 현재 현자를 안 쓰고 현명할 현자, 현겁이라고 한다. 대지도론에 이렇게 나와 있고 먼저 과거 칠불이 현겁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처 석가모니 부처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상법 말법을 거쳐서 법이 이제 불법이 이제 멸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계승하는 미래 부처 미륵이 하생해서 끝에 가서 누지불까지 나와서 현겁에 성불을 한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100살에 이르를 때 네 번째 석가모니불이 세상에 나오시는데, 본래는 수명이 1만 살이었다. 중생을 그때 관해보니, 중생들을 제도할 인연이 없어서, 100세에 이르러서 이제 그 괴로움이 많으므로 이때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에 나투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 대지도론 이야기죠. 수명이 늘어나서 84,000살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금륜왕이 나와서 4천하를 다스리고 전륜왕은 7보를 성취한대요. 또 이제 84,000살에서 8만 살에 이르르면 제5 미륵불이 나오고 상카 전륜왕 시대에 미륵보살이 도솔정궁에서 내려와서 부처가 되기 위해 바라문가에 태어난다. 아버지 이름은 수범마, 어머니 이름은 범마발제. 이거는 이제 그 뭐죠? 미륵보살이 부처가 됐을 때예요. 그리고 시두말숭 밖에 금강으로 장엄된 도량에 나아가서 용화나무 아래 마군을 항복받아서 이제 도를 이룬다. 이게 이제 앞으로 미륵 부처가 나올 때 이야기예요. 미래 성수겁에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실 때는 조금씩
그 이제 뭐 부처님의 이름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이 세 분의 부처님이 출세하고 현겁에 불손불, 군함 문이불, 가섭불, 석가불 네 분이 출세를 한다. 그래서 흔히 미륵부처가 미래겁의 부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겁, 명현겁의 부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또 이 그 설이 조금씩 다르니까 모든 것은 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죠? 라고 이 불교에서 말하면 엄청 공부하기가 어렵고 고달파져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굉장히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너무 많은 가지가 이제 또 뻗어나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참선으로 조계종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 해결의 정반합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부처 불교의 역사도. 어, 어쨌든 그 겁의 시간의 변화, 부처님의 출세 그 인연은 그 세계의 중생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어, 그, 뭐, 이렇게 그 겁의 이야기를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저희는 국민학교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때 매 주마다 뭐 조회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고, 그날에 그 주에 교훈 같은 게 있고, 뭐 이럴 때, 그 학교나 또 학급에 또 뭐 급훈 같은 게 있고 뭐 이랬잖아요. 진짜 엄청난 표어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일일 일선이라는 말을 요새 제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돼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좋은 일, 덕담을 하자. 이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 제가 아침마다 무슨 고도원의 아침 편지인가를 받아서 그 이메일로 오는 걸 읽는데요. 거기 맨 마지막에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개그맨 코미디언하고 자기를 웃겨준다고 해서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웃는다는 거, 하루에 한 번씩 크게 웃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저는 일일 일선에 들어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에 또 다시 남연부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거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썼는데, 이걸 이제 하늘에서 본 수미산 있고 수미산 둥턱에 사왕천이 있고 맨 꼭대기에 이제 제석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도리천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남쪽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일종의 지구, 대서양, 그러니까 요새 뭐죠? 그 오대양 육대주 같은 그런 이제 지구가 있는데 그걸 남선부주라고 하고 그 바깥을 쇠로 된 그 이제 테두리로 된 울타리로 쌓여져 있다. 그런 이야기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연부제는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그 불교의 우주관에 나타나는 이제 오대양 육대주 주할 때 대륙주자예요. 그리고 선부주의 주자도 같은 주자예요. 연부는 연부 나무가 자라는 섬이어서 연부라는 말을 썼고, 선부는 이게 사실은 연부에 가깝죠. 연부나 뭐 얌부나 이런 거에 가까운 발음인데, 제주 이런 게 다 이제 드빗바라는 말에서 나온 이제 음역 또는 의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의 남쪽 대해에 자리 잡고 있고 연부라는 이름은 여기에 자란다는 연부 나무에서 유래하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연부주 또는 남선부주라고 한다.
그 형태는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그 이제 높은 대 위에 이렇게 사는 걸로. 우리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고 몰랐을 때는 무슨 접시처럼 생겨가지고 그 수평선 밖으로 가면은 대가 다 떨어져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죠. 음. 그래서 저변을 북쪽으로 해서 옆으로 누워 있대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남선부지는 삼각형처럼 생긴 이제 이렇게 그 무슨 연화대 하는 것처럼 부처님 올려져 있는 대, 그리고 밑 저변은 북쪽을 그 향해서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모양이래요. 어, 그러니까 제주도를 삼각형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리고 그 밑변의 길이는 2000 유순인데 이 유순이 한 7km라고 하니까 27이 14 하면 14,000km 정도 되고, 대륙 위에는 설산, 히말라야, 그 다음에 강과 인더스 강이 있어서 이게 인도 중심의 세계관이니까 인도 대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아, 그치. 인도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도 지도 역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도 제가 우리 책에도 그려놨는데, 여기 남선부주가 있고, 천리산이 있고, 밑에 금륜, 수륜, 풍륜이 있고, 수미산 가운데 사왕천이 있는데, 사천왕천이, 그리고 이제 그 달, 태양 이런 게 오늘 생기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뭐 해왕성, 명왕성까지 그려놨어요. 여기는 이거 어떤 스님이 그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육계 육천에 이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광음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이제 욕계 육천 넘어서 색계 제2선천의 세 번째 하늘이 빛광자에다 소리음자 쓰는 아바슈바라 네바가 하늘이에요. 거기에 유정은 중생들이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음성이 아니라 그 입에서 빛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거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파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프 같은 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손오공에 나오는 현장법사가 이제 그 번역한 말은 광음천을 극광정천이라고도 했대요. 그래서 어디냐면 우리 지금 그 요께 육천 여기 있고, 초선천, 이선천에 여기 극광정천이 광음천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대한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번째 이야기는 목의 중심의 행복한 세계 출현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제 인간이 남과 여가 처음에는 구분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늘에서 광음천에 사는 하늘에 사는 중생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이제 남과 여가 구분이 됐고, 그 성을 잡고 살았는데 이름이 천파성인데, 그 천파성은 인도에서 여러 성 가운데 가장 옛날에 생긴 성이고, 천파라는 아까 연부는 연부나무였잖아요. 천파는 노란색 꽃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도의 국화가 지금도 금자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빛이 노랗고 향기로운 꽃나무 이름. 그리고 아이고 이제 그 마라 삼마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게 민주 평등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라고 머리로 말로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주의 사회인가요? 계층마다 갈등이 너무나 심하고, 그 다음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죠.
근데 인류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이 왕의 이름은 민주왕이고 평등왕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에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인류의 역사 시초에는 이뤘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퇴보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 하게 되죠. 그래서 갑이라국 제일 처음에 임금님 이름이 민주평등왕, 그리고 성은 구담시, 석가모니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 천파성을 네,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색깔로 해놨는데 제가 노란색 위주로 천파성의 뜻을 살려서 고치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해야 돼서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요 20번째 이야기 빨리 읽고 그리고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저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탄생과 고타마 부담시의 등장. 여러분 혹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거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게 아마 제가 2019년도에 썼던 것 같은데, 이 폴란드로 간 한국 아이들이에요. 한국 전쟁 고아들이 폴란드에 가서 2년 동안 이제 보호를 받고 양육이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6.25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있던 남북한의 고아들이 10만 명이나 됐었는데 그중 몇만이 중국과 소련을 통해서 폴란드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로 보내졌어요. 제가 2010년도에 헝가리에 가 있었는데 헝가리에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폴란드에 한 6천 명인가 와 있었고 헝가리에도 한 1,000명 정도 와 있어서 그 고아 아이들이 지내던 기숙사를 김일성 학교라고 불렀다고 하고 지금도 거기는 고아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진들도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이 있는데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수님, 책 크기가 좀 작아요.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니, 책 크기가 그 전에 절반도 안 돼서 작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바꿔볼게요. 어떠세요? 커요? 네네, 됐어요. 커졌어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제가 듀얼 모니터를 써가지고, 예. 그 국가에서 형제로, 그들을 위탁해서 이제 보살펴 준 얘긴데, 목소리는 괜찮아요? 목소리도 좀 크게 할까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네네. 음. 그 폴란드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로 보내져서 이제 형제 국가죠. 북한 그 김일성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제 50년대 우리가 몰랐던 전쟁의 역사 뒤안길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듬고 품어준. 그러니까 이제 남침을 했지만 이제 유엔군이 이렇게 북진을 하면서 남한의 고아와 북한의 고아가 뒤섞여서 같이 북한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고아가 있었는데 그 고아를 그 전쟁 직후에 다 이제 폐허가 된 곳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뭐 소련, 중국, 동유럽 이런 쪽으로 다 보낸 거예요. 폴란드는 어떤 나라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품어준 폴란드의 선생님들을 알고 봤더니 그들도 그 어린 나이에 2차 세계대전을 겪어서 이제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던 동병상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품어준 그 국민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찾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고 해서 추상미라는 배우가 이제 주인공인데 자기가 감독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찾아낸 그 폴란드에 계신 한국인 선생님은 저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이 사람도 몰랐다가 공동묘지에 한국 이름으로 된 묘비병을 보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60년이 지나도 자기네들이 돌봤던 그 고아들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잊지 못하고 그 한국의 부모 잃은 아이들을 아주 그냥 너무나 부모 이상으로 돌봐준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국어를 전공하는 저한테 이 영화에서 가장 그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했는데 인상적으로 남았던 영화 속에 대사가 있는데 그들을 폴란드 말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대요. 그 남자 여자 선생님들이 한국말로 남자 선생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고 여자 선생님은 어머니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이지만 고아가 아닌 그런 너희는 나의 딸이고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남북한의 고아들을 그렇게 이제 뭐 보살폈다는 거예요. 말의 힘과 모국어의 힘을 이제 느끼게 한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월인청강지곡 10장인데 중생이 다툴세 평등왕을 세우사바니 부담씨가 그 성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중생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고 네 거 내 거를 나누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싸우니까 평등하게 나눠주는 왕을 세웠다. 그 왕 이름이 부담시다. 겨집이 하라날 니루이 나가시니 석가씨가 여기에서 나오시니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이 절은. 어쨌든 이 폴란드 선생님들이 부모 이상의 노릇을 해서 얘네들이 천리마 운동이 그 다음에 벌어지고 어린 아이도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다 다시 데려갔는데 이 폴란드 부모를 잊지 못하고 걸어서 폴란드로 오다가 중간에서 죽은 아이도 있고 또 그 고아가 자라서 폴란드의 대사가 된 아이도 있고 뭐 이런 그 후일담도 굉장히 이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헝가리에 갔었으니까 헝가리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누군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에 다시 들어갔죠. 연결을 해주려고 하다가 너무 그게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뭐 북한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모국어와 한글이 만약에 우리가 지켜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어를 국어로 쓰고 있겠죠. 가다카나 히라가나 배우느라고 정신 없겠죠. 영어 발음 엉망진창인 거로 이제 발음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문자에 날개를 달아준 월인석보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밖에 모를까?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월인청강지곡 10장과 11장을 읽어보는 시간이다. 월인석보 1권의 마지막 부분이다. 불교의 우주 속에 어떻게 인간이 생겨나고 이제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잖아요. 그 중에 석가모니의 조상은 어떻게 생겼고 또 이름은 왜 고타만데 한역으로 부담이라고 불렸으며 석가의 석가가 어떻게 유래되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월인석보 1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월인석보 청강지곡 10장 내용은 지금 중생이 이제 소유하는 욕망으로 다툼으로 평등왕을 세우시니 구담씨가 그 성이시니 성을 구담씨라고 했다. 장생의 어머니가 장생은 이제 구담씨의 아들이에요. 그 왕비죠. 장생은 왕자고
장사행이 왕위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서자들이 있었어요. 둘째 부인의 아이들, 둘째, 셋째 부인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훨씬 이 맏아들보다 이제 똑똑하니까 자기 맏아들이 왕이 못 될까봐 회방을 놓고는 서자 중에 한 사람인 니루가 쫓겨나시니 여기에서 이 니루가 이제 석가시의 조상이 된다. 이게 이제 월인천강지고 10장의 내용이고 11장의 내용은 장생이는 불초함으로 불초 소생 문안들이 옵니다 할 때 불초예요. 이제 뭐 지혜롭거나 이렇게 뭐 민첩하거나 하지 못하므로 다른 그 이제 작은 부인들의 자식들이 더 똑똑해서 이제 왕위에 나아가면 백성들은 이 그 작은 부인들의 왕자들을 다 따라갈 것이다. 그 중에서 그 서자 중에 막내인 니루는 아주 어질고 현명해서 내가 나아간다 하여도 아버님이 나를 옳다 하시니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더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월인천강지곡 10장과 11장 노래가 끝나고 바로 이 노래에 대한 내용으로 석고상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석고상절에서는 마지막 그 9장의 내용이 뭐 세상에 지륜 아래 금륜이 있고 수륜이 있고 풍륜이 있다는 그 불교의 우주관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이 뭔가 조금 나중에 수정 합편을 하면서 그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석고상절 1권, 2권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석고상절 1권, 2권은 이제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선부주에 태어나서 내려와서 살게 되는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명형겁이 열린 뒤, 명형겁은 현재 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겁이 그 열린 뒤 시간, 바람이 물을 불었대요. 그러니까 바람의 신이 물을 후 불어서 지륜, 땅이 됐대요. 그리고 지륜 중에 가장 귀한 기운이 쑥 솟아 올라와서 수미산이 됐대요. 우리 인도 옛날에 그 히말라야 산이 옛날에 바다였었다 그러죠. 그 산이 그 바다였던 게 융기에서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미산 위에 도리천 그리고 중간 기슭에 사천왕천이 생긴다. 사천왕천에 그 하루가 50년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하루를 50년처럼 쓸 것인가?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우리의 100살보다 적을까 많을까? 이런 걸 화두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운이 수미산을 둘러싼 7산, 수미산을 둘러싸는 또 이제 7산이 있었어요. 칠보산. 그다음에 가장 사나운 기운은 사천하가 되어서 위에서부터 옛 모습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사천하가 이제 뭐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그 이제 4대주가 되는 거죠. 동쪽 나라 불바제주, 서쪽 나라 구타니주, 남쪽 나라 연부제주, 북쪽 나라 울다널주. 그런데 우리 인간 중생이 사는 곳은 남연부제다. 요렇게 해서 이제 불교의 어떤 인간이 살 장소, 남연부제 설명이 나오고, 인간의 탄생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그 아담과 이브 이야기 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이렇게 다 비슷하지? 이러면서 읽게 돼요. 불교에서 생각하는 우주와 세계가 만들어지고 드디어 그곳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그림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동양화 같은 데에도 아주 그야말로 손톱만하게 사람도 그려놓고 강아지도 그려놓고
심부름가는 아이도 그려놓고 이래야지 그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불교에서 생각하는 우주와 세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숨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인류간,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금 아까 봤던 광음천이라는 하늘나라에서 복이 다한 광음천, 그러니까 인천 그러잖아요. 하늘에 사는 사람을 광음천이라고 해요. 사람이 인간 세상에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음천 그 색계의 두 번째 하늘에 그 또 제3천에 살고 있는 광음천에 살고 있는 이들이 복을 닦아서 하늘에 태어났다가 그 복이 닿으면 인간 세상에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도 다 전생에 언젠가는 광음천에 하늘 그 사람으로 살았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하늘에 살았던 그 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늘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환희, 즐거움으로 밥을 삼는데요. 요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원수연 보살님,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었어요? 네, 언제요? 아무래도 자녀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을 때 자녀 문제가 주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언제가 있었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 이제 농촌 국가였으니까 논에 물대 넣은 그 장면,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그때가 가장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어, 저는 어렸을 때 상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한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상장을 처음 받았는데 제가 맞이해서 그 상장의 뭐 가치나 뭐 이런 걸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뭐 좀 편찮으셨는지 우리 아버지하고 뭐 싸웠는지 그래서 이제 이제 저기 뭐야 집에 갔더니 엄마가 이렇게 그 방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이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주섬주섬 이제 가방에서 뭐 도시락이랑 뭐랑 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엄마를 보여줬더니 우리 엄마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저를 이제 그때는 시장에 같이 가는 게 가장 큰 상이었어요. 그 가장 큰 상으로 시장에 데리고 가더니 문방구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라고 그랬던가? 뭐 그래서 상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우리 엄마의 기분 나쁜 걸 갑자기 좋게 만들다 못해 나한테 그 종이 쪼가리 하나를 줬더니 정말로 문방구에서 내가 갖고 싶었던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웬만하면 맨날 상을 주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뭐 글씨만 공책에 깨끗하게 써도 공책 잘 쓰기 상장을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어떤 때는 막 상장을 3장씩 받아오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저는 그때는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불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인데. 그래서 그 광음천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사람들은 몸에 광명이 그야말로 후광이 비쳤대요. 우리는 지금 부처님만 뭐 백호광명을 놓고 뒤에 광배가 있고 그런데 다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날라다녔대요. 허공을 가벼워서 어, 그, 어,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밥도 안 먹으니까 배설도 안 했대요. 어, 그러니까 뭐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우리가 몸이 가벼우면 날아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 여자의 구분도 없었고 높고 낮은 사람의 차별도 없었고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름이 중생이었대요. 그리고 그때 하늘 사람들이 내려온 그 땅은 맛이 꿀같이 달고 색깔도 하얗대요.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하늘 사람 중생이 그 땅의 흙을 먹어보고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점점 많이 먹으면서 몸에 광명이 없어지고 이제 몸이 무거워져서 날아다니지도 못하게 됐대요. 그리고 많이 먹은 사람은 이제 본성도 변했대요. 그때 이제 해와 달이 처음 나타났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지금도 예전에 무슨 약처럼 하얀 백토 같은 건 무슨 도자기도 만들지만 그 물을 무슨 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장수라고 그러던가? 그 흙을 이렇게 맑게 가라앉혀서 이제 약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그 유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 옳다 그르다 이긴다 진다 하는 시시비비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불교의 천지창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무슨 천사나 손녀처럼 날아다녔고 이제 먹지 않아도 배불렀고 말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했고 광음 빛광자 그리고 이제 그 흙을 많이 먹게 되면서부터 해와 달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네가 나를 이겼네 졌네 하는 그런 이제 그 사리분별 그 승부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땅의 맛도 없어지고 엷은 떡 같은 땅 거죽, 살가죽 같은 살갗 같은 게 생겼대요. 색깔이 그래도 맛은 없었지만 누르스름하고 향기로웠대요. 그러나 그것을 먹은 후에는 서로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 생겼대.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가 요번에 그 남편을 이제 이제 2달 정도 간병을 하면서 그동안은 먹고 사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배설하는 일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누워만 있고 활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변비 아니면 설사 이게 계속 이제 그 2가지 약을 써가지고 그 배설을 하게 하니까 그게 거의 1대4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비일 경우에는 간에서 그 배설물을 독을 해독하지 못해서 이게 머리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간에서 그 해독을 하지 못해서 혼수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간성 혼수라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거를 처음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다 먹어요. 다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땅에 그 어떤 살갗 같은 게 땅거죽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땅에 살이 생겼대요. 그 살을 먹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 다음에 땅에 살까지 다 없애니까 땅에 기름이 생겼는데 그 기름은 술맛 같았대요. 땅의 기름도 다 먹어 없애니까 다음에는 그 땅에서 넝쿨 열매가 생겼는데 베어내면 꿀 같은 진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가지마다 2개씩 포도가 열렸대요. 그러니까 포도의 역사가 엄청 길죠. 맛이 또 달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먹은 후에는 웃을 일이 생겼대요. 웃는 일도 그 역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포도가 이제 없어진 다음에야 갱미라는 이제 벼가 생겼다는 거예요. 맵쌀이 생겼는데 많은 좋은 맛을 다 갖추었다. 그 맵쌀은 꺼풀이 없고 길이는 7지였는데 이 쌀을 먹은 다음에야 뒤보기 또는 뭐 끝말자 써서 말보기라는 표현을 써요. 대소변, 용변을 보는 걸 뒤보기라고 하고, 이런 말은 저는 다시 살려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생겼대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늘의 중생이 땅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존재 중생들이 인간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녀 구별도 없었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즐거움만으로 배가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진짜 그 먹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이어서 이런 걸로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치만 이제 그 옛날 만화를 보면 뭐 약 하나를 먹으면은 배가 안 고프고 뭐 우주인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먹고 씹고 마시고 하는 그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의 욕망의 대표적인 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없으면 사실 살 맛도 안 나고 돈 벌 맛도 안 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빛이 나던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맛을 알게 되면서 점차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고, 그 때 아닌 때에 먹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불교에 나오죠. 그 오후 불식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된 걸 거고, 빛을 잃고 그 하늘 사람의 본래 모습이 없어지고 낮과 밤의 구분이 생기는 해와 달이 나타나고, 그 구분이 생기니까 이제 해와 달, 이기고 지고 옳고 그르고 이렇게 이분법의 세상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의 겉만 맛봐도 충분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중생들이 마치 사람이 살갗이 있고 살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있죠. 그런 것처럼 땅의 살과 기름에 맛들이게 되고, 그것이 다한 다음에는 이제 넝쿨포도나 맵쌀 같은 그런 이제 그 식물이 생겨서 먹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 후에 이제 중생이 하늘 사람은 뭐 그 이제 학문도 없었대요. 저기 뭐야, 즐거움만으로 먹이를 삼으니까 배설할 일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대소변을 보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교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상상력이나 천지창조의 뼈대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거나 어쩌면 서로 스캅하는 과정을 밟았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그 당시에는 잠시 살았지만 지금도 살고 있는 저는 그 남자들이 길을 다닐 때 항상 오른손에 염주 같은 걸 들고 다녀요. 카톨릭의 묵주와 불교의 그 108염주나 손목에 끼는 단주, 이게 다 그 서로 스캅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인간이 그리는 이상향도 어쩌면 아주 그 처음에는 순수하고 단순한 공통분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불교의 천지창조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먹지 않으니까 배설할 일도 없는 삶. 오직 즐거움은 사실 아까도 이제 그 자식이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배가 부르다고 하셨잖아요.
그 오직 즐거움만이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즐겁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는 욕망을 채우는 건 아무리 좋은 옷도 뭐 몸이 하나인데 뭐 10개가 있다고 한들 10개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명품 가방, 무슨 뭐 귀금속 이런 것들도 손가락은 10개밖에 없고, 그리고 가방도 뭐 10개, 100개를 동시에 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에는 사실 그다지 그 뭐라고 할까? 한계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식비 어느 정도 혼자서 쓰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 생계비,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이 따지고 보면은 제일 큰 게 이제 먹는 걸 텐데 그 식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 제가 옛날에 엄청 열심히 챙겨봤는데 그 사람들은 돈도 필요 없잖아요. 다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다 무슨 뭐 커다란 절망이나 정신적인 상처나 신체적인 그 병을 안고 이제 산에 돌아와서 죽어야겠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그 규칙적으로 살고 산이 품어주는 그 속에서 뭐 이렇게 먹을거리를 구하고 그러느라고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자기가 죽어야 될 때 계속 안 죽고 살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다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즐거움만이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런 조상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지금 탐진치의 화신이 됐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본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어, 내가 즐거우려면 남을 괴롭게 해서 내가 즐겁진 않아요. 그죠? 남한테 즐거움을 주어야 나도 즐거운 거죠. 그러나 자리 이타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중심이 쓴 다음에 남을 도와야, 내가 희생이 돼서 남을 돕는 건 그건 남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다시 광음천에 사는 하늘 사람이 될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지금부터 정진하면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면 다시 광음천에 그 복을 지어서 그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불교의 인간관 내용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건진 주옥 같은 우리 토박이 말이 이제 많은데 여기에 성가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성가시다라는 말이 번거롭고 귀찮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본성이 가시다, 본성이 없어지다 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본래의 성품을 잃거나 본래의 성품이 없어지다라는 말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의미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웃음 웃을 일이 생겼다. 웃음 웃이라는 말도 이제 그 웃음 웃을 일이라는 객관적인 뜻보다는 하늘 사람에서 점차 탐진치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므로 이제 그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속보는 읽으면 읽을수록 요모조모 들여다볼수록 감칠맛이 나는 조선 최고의 걸작이고 최초의 불교 경전입니다.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기고 구분되는지, 어떻게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동짓달 긴긴 밤처럼 펼쳐지니 기대하시라. 이렇게 썼네요. 네. 네, 요게 이제 21번째 이야기인데 요 별로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째 이야기는 목의 중심의 행복한 세계.
하늘세계도 즐거운 일로 밥을 삼아서 살았다는 거, 처음에 하늘세계에서 내려와서 이것도 되게 그 멋진 일인데, 인간의 역사가 뭐 우리도 제주도의 뭐 선문대 할망이라든지 지리산의 노고단이 이제 늙을로자에다 할미 고자잖아요. 그래서 뭐 삼신할머니라든지 다 그 목의 중심에 마고할미라든지 이런 그 역사들이 그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데 남성 중심 사회로 오래 지속이 역사가 되면서 이 목의 중심 사회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지워졌어요. 근데 터키에서도 그 1만 년 전에 그 유적지에서 대모신, 지모신 이라고 해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 같은 그런 그 이제 그 저기 석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목의 중심이었던 것이 거의 틀림없어요. 음. 엄마 세대나 할머니 세대나 존재한다고 느꼈던 나이를 이제 제가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은 새록새록 어리둥절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난생 처음 겪는 일이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도 그렇지 않았을까? 어느새 내가 이 나이라니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점은 한탄할 일이 아니라 생각보다 이 나이를 먹은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점차 들게 되죠. 이 또한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어떤 그 삶의 지혜라고 할까요? 어, 물론 뭐 이제 몸이 아프고 뭐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고 제 주변에 지금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1, 2년 사이에 부쩍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그런 걸 통해서도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 글에서는 인간이 생기고 나서 남녀로 나뉜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남자, 여자가 생기면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광음천에 살던 하늘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 중생이 되고 그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출산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러니까 월인석보에서는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목의 중심을 어떻게 썼을까? 1권 4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시절에 정욕이 많은 사람이 여자가 되었다. 정욕이 많은 정욕이 많은 사람이 여자래요. 정욕은 마음에서 나는 탐욕이라는 뜻이다. 여자가 은밀한 곳을 만들고 어떤 거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 거처로 들어오게 해서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하거늘 중생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럽구나 어찌 이러한 더러운 일을 하는가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마 불교라는 종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출가한 비구의 그 관점에서 써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뉘우쳐서 땅에 엎드려 있거늘 여자가 밥을 가져다 먹이고 잡아서 일으켰다. 그 후로 부부라는 이름이 생겼다. 부부라는 이름도 여자가 주도적인 거예요. 지금 은밀한 그 거처를 만드느라고 집 짓기를 처음 하니 그때부터 그 집을 만들고 아기를 낳게 되었다. 이 말을 바꿔서 지금 21세기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진 시절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여자가 되었다. 그 감성이 풍부한다는 것은 마음에 뭐 그 측은지심과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는 뜻이다. 탐하고 그 탐심과 욕망이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세상에 욕심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싶은 욕심, 내가 남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 2등이면 1등이 되고 싶은 욕심, 꼴찌가 되고 싶은 욕심은 없을걸요, 아마? 그쵸? 그리고 여자가 주도적으로 그 남자하고 함께 살 곳을 만들고 남자에게 들어오라고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그 후로 부부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뭐 여자가 유혹을 했네, 부정한 짓을 했네 말이 많았겠지만 21세기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 여자가 주도적으로 집을 짓고 남자를 맞이하여 출산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자가 중심인 모계중심 사회였다는 말에 다름 아닌 거죠. 심지어 소극적인 남자를 일으켜서 먹이고 거두어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 지금 제가 삼국유사가 또 다른 전공인데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라는 책의 내용은 훌륭한 영우호걸디에 그보다 10배 훌륭한 부인, 엄마, 누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페미니스트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휴머니스트를 지향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썼더니 그 페미니즘 하는 여성학자들이 저를 엄청 이제 불러댔어요. 근데 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한쪽이 막 그 주장이 강하고 이런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그런 그 보수적인 사회도 싫지만 그 여성만이 뭐 이제 선두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다지 저는 뭐 그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인간끼리 서로 조화롭게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메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여성의 당당함, 장부 스타일 같은 거를 발견하면 통쾌해집니다.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가 오랫동안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남녀가 엎치락 뒤치락 주도한 흔적의 역사를 이런 불교 경전에서 건져 올리는 일이 저는 즐겁기만 합니다. 영화를 안 봤는데 한번 보려고 그래요. 미싱 타는 여자들 이런 영화 보셨어요? 그 이제 줄거리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어, 저 때만 해도 그 대학에 여자들을 제 친구들이 많이 안 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더 부유한 집의 그 친구들이 그 여상을 나와서 은행 사무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돼서 은행에서 이제 예, 1, 2년 일을 하다가 다시 대학 그 재수학원을 다녀가지고 뒤늦게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본고사 마지막 세대고 이제 제 이후로 이제 뭐 졸업 정원제 갖고 뭐 대학 정원도 엄청 많이 늘고 지금은 뭐 거의 뭐 한 누구나 다 대학에 가는 추세 아닙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지상낙원의 천파성, 아까 노란꽃성이라고 말했죠. 민주라는 이름의 평등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노래 부르며 춤추며 농담하며 남자를 얼러서 제일 먼저 천파성을 쌓고 살림살이를 시작하였다. 천파는 꽃 이름인데 색깔이 노랗고 향기롭다. 이성에 이 꽃이 많으므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이제 에,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농담을 하고 남자를 구슬러서 천파성을 쌓게 하고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 그때도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잘 구스르면 말을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남편하고 27년 정도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했는데 뭐
좋을 때만 있지는 않았죠. 한때는 막 되게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잘해줬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 근데 같이 살 때 잘 몰랐어요. 자기가 돈을 내지 않으면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그 부인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어, 근데 그런 심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병을 오고 싶어 하는지, 뭐 카톡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문자로 써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제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장례식 때에도 그런 미담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줘서 내가 뭐 아무리 영웅도 같이 옆에 있는 참모에게는 영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연설할 때 우리는 영웅 호걸의 멋진 모습만 보는데 이제 연설하기 직전에 막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일상을 이제 27년을 같이 하고 또 그 전에 알던 시절까지 하면 30년이 넘는데 어떻게 다 좋은 점만 보이겠어요. 점점 이제 단점이 커 보일 텐데, 그래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이 저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게 박사 논문을 7년째 못 쓰고 이제 포기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에, 그때 마지막 이제 할 때 한 1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힘을 주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박사를 처음에 이제 포기하려다 받았고, 음, 훈민정음 이 불교 경전 공부를 하려니까 불교를 몰라서는 안 되겠어서 다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또 등록금을 이제 내줬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라고 자꾸 저한테 그랬는데, 저는 책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못 쓰겠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결국은 책을 이렇게 써서 이 책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게 된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남편이 항상 앞장서서 저를 이끌어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주도적으로 남자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성을 쌓고 살림살이를 시작을 했고, 또 노란 꽃이 예쁘게 피어서 천파성이라고 하였다. 그때는 이제 맵쌀이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베면 저녁에 익었대요. 저녁에 베면 또 아침에 익었고.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어디 인도나 저기 동남아시아에 가면 우리는 벼농사를 1년에 한 번만 짓는데 걔네들은 산모작 하잖아요. 3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으른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왜 아침에 빼고 저녁에 매냐? 하나를 먹을 거를 한꺼번에 하면은 일이 편하잖아? 이렇게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맵쌀도 껍질이 생기고 시들어 버리게 되고 또 이제 모자르게 되니까 중생들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제 밭도 자기가 나눠서 갖고 집도 이제 공동체 생활 안 하고 제각기 짓게 되었다. 그 후에 자기 쌀은 감추고 남의 쌀을 서로 훔치기를 하게 되었고, 누가 옳고 그르냐고 결정할 사람들이 없어서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골고루 솔로몬의 지혜처럼 가르쳐주는 평등왕을 세웠다. 그의 성이 구담시였다. 평등은 같다는 뜻이니
한쪽에 치우친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왕의 이름은 마하산마다라는 뜻인데 소구담의 후신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 소구담 이야기는 이제 그 월인석보 1권 처음에 나오는데 대구담과 소구담으로 해서 나오죠. 성을 구담시라고 하였다. 후신은 후생의 몸이니 전생에 살다가 후생에 다시 태어난 몸이다. 그러니까 소구담의 후생이 전생은 소구담이었단 말이죠. 전생에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만 당신의 후생은 뭐일 것 같습니까? 이런 거는 죽으면 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었죠. 우리 엄마는 좀 소녀 같으셔갖고 뭐 새가 되고 싶다고도 하고 뭐 꽃이 되고 싶다고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에 어떠다 제비꽃이 피거나 막 달마들꽃이 이제 그 벌초 안에서 피고 그러면 엄마가 꽃이 되고 싶다 그러더니 이 꽃이 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의 절정. 여자와 남자가 서로 노래하고 춤을 추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유쾌하게 지낸다. 그리고 그 힘을 같이 성을 쌓는데 성을 쌓는다는 거는 외적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천재지변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곳이 지상낙원이 아니었을까 싶다. 성의 이름은 노란 꽃이 흐드러진 향기로운 천파꽃성. 쌀도 아침과 저녁 2번씩 익는다. 그런데 어디에나 게으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지 욕심껏 되고 나니 쌀은 더 이상 화수분이 아니고 뉘도 생기고 시들어 버리는 것도 생겼다. 그러니 이제 서로 쟁여놓고 남의 것을 탐내는 시절이 온다. 마치 미국이 자기 나라 석유는 그대로 놔두죠. 지금도 중독의 석유를 쓰느라고 중동 나라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죠.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석가모니 전생인 소구담 씨가 후생에 다시 태어나서 평등왕이 된다.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가려주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왕이라는 뜻이다. 그의 이름이 마하산마다이다. 마하산마다는 최초로 대중들이 뽑은 왕으로 아함경에서는 민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민주와 평등이 동의어예요. 신기하지 않은가? 고타마 부타의 전생 이름이 우리가 지금도 그토록 열망해 마지 않는 평등한 세상의 민주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 왜 우리는 아직도 민주 국가에서 살지 못하고 평등을 추구하지만 평등하지 못한 것일까요? 성정도론이라는 책 13장에 곧바른 앓매 표현된 마하산마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뭇삶들이 결의할 때 현겁에서는 세종께 아직 보살로서 그 무렵 그들 뭇삶들 가운데 이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존이 아직 부처가 아니고 보살일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수려하고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가장 권능이 있고 지혜를 갖추고 자제력과 책녀의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청원해서 그를 선출했다. 그는 그 대중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마하산마다이고 국토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족이고 여법하고 평등하게 타인을 독려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3가지 이름으로 알려졌다. 세상에서 희유한 지혜에 가난한 보살이 거기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되기 전에 이제 보살의 시절로 있을 때 마하산마다 왕이 되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을 세운 다음에는 그 왕이라는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납세가 시작이 되고 사람의 수명,
그리고 윤회의 세계관도 생깁니다. 아까 이제 노란꽃 중심의 다른 편이에요. 이때부터 세금을 받기 시작해서 그 세금을 받기 시작하는 계급을 찰리, 크샤트리아, 석가모니가 찰제리종이죠. 찰리, 찰제리 같은 말이에요. 찰리는 원래는 밭의 임자라는 뜻이었대요. 그때 인간들이 사는 남연부제는 부유하고 공작의 꼬리 같은 색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 풀이 자라고 8만 나라의 마을이 번성해서 달개 소리가 서로 들려 한 길로 연이어져 있고 천하에는 병이 없어서 사람의 나이가 그지없이 오래오래 살았다. 그러더니 이제 점점 나쁜 길로 빠져서 아기 축생 지옥에 가서 태어나는 사람이 생겼고 또 그러나 나쁜 일 보고 좋은 일을 닦는 사람은 점점 동승신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남선부주 옆에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사왕천, 도리천에 하늘에 가서 태어나는 사람도 생겼다. 그리고 이제 나쁜 일을 한서 이제 뭐 지옥에 빠지는 아귀는 굶주린 귀신, 축생은 사람의 집에서 기르는 짐승, 주는 물 가운데 사천하, 그 5대양 6대주 할 때 주예요. 그때는 5대주가 아니라 4대주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생기고 남녀로 구분을 했는데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성을 쌓고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고 남성들을 격려해서 처음 한 일이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성을 쌓는 일이 퍽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성의 이름도 글쎄 우리나라로 치면 뭐 노란색 꽃이니까 개나리꽃이나 유채꽃성, 인도나 네팔에도 유채꽃이 굉장히 많이 피고 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도 피었겠죠. 사람이 많아지고 게으르고 욕심 많은 사람도 생겨나서 모두 모여 민주라는 이름의 평등왕을 세우는 과정도 많은 것을 시사하죠. 불교에서 세계가 처음 생길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쩌다가 21세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이런 세상이 된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선조들을 둔 우리들이니까 부단히 지치지 않고 민주국가를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닐까. 그래서 이만큼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닫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사이좋게 손잡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기차 타고 갈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훈민정음 소위경전인 머린석보의 이름도 그 기차 타고 이 세상 멀리 널리 펼쳐지기를 간곡히 빌고 또 빈다 라고 썼습니다. 네. 오늘은 두 과목을 했고 다음에 이제 두 가지 22번째, 23번째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9월 첫째 주까지 이제 하고 그러고 이어서 2권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제가 본문을 안 읽고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개론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두 번 읽을 때에는 이제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독서 백편 의자현 우리 금강경 보통 백독하지 않습니까? 법화경 사경 뭐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머린석보는 왜 그렇게 공부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머린석보야말로 100번 백독 하는 그런 모임이 여러분과 평생도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좋은 계절에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또 일상 이제 번다한 일이 많으실 텐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 오늘 이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인간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줄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